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바로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6번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x =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4다. 그래서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일 때 f6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먼저 fx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둘게. 근데 이거에 대한 방정식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지.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두 근의 곱이 4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근의 곱은 요거잖아. 그럼 즉 b가 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을 하니까 a제곱이라는 거는 16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방정식 fx =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두 근의 차가 2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fx가 얘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 얘죠.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에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3 = 0. 자, 요 두 근의 차가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라는 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두 근의 차가 얘죠. 얘가 뭐다? 2다라는 사실. 그럼 뭘 이용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 대입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면 4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은 제곱해봤자 1인 거니까 이렇게 쓸게. 그리고 4, 3, 12. 마이너스 10이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16이죠. 누가요? 얘가 16이 돼야 돼. 자, 그 말은 a 플러스 1이 4의 제곱이거나 또는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3이 되고요.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근데 우리 이 둘 중 정답은 누가 되냐면 a제곱이라는 애는 16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누가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답이 아니라 a가 얘는 4였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애는 f의 6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6을 대입을 해보면 6의 제곱 36 마이너스 6, 5, 30 더하기 4. 자, 그러면 10이 답이 되는 거죠.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2차 항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 fx와 1차 항의 개수가 12인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때 우리는 f3 값을 구해야 되네요. 자, 지금 보면 가조건 보니까 f0 빼기 g0이 3이고 f2 빼기 g2도 3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fx 빼기 gx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최고차항 개수를 알려줬어. fx는 2차고 gx는 1차예요. 우리 fx 2차에서 1자를 빼면 뭐만 남겠어? 2차항은 살아있겠죠. 자, 그런데 2차항의 최고차항 개수가 3인 거니까 여기는 3x 0하고 2가 근이 되는 거니까 x-2 써주고 3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fx 빼기 gx를 이렇게 만들었어. 가조건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나조건 보니까 fx 더하기 gx는 중근을 갖는데, 자, 중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을 우리 써야 되겠죠. 자, 그럼 fx 더하기 gx를 써보면 fx라는 애는 이 녀석의 더하기 gx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 더하기 gx를 써볼게요. 전개하니까 분배 법칙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더하기 gx
더하기 gx니까 2gx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gx는 뭔지 모르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뭐다? 1차항 계수가 12래요. 그래서 12x 플러스 a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써보면 여기 24x 플러스 2a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니까 3x제곱 24x 마이너스 6x 그러면 플러스 18x 3 플러스 2a 얘가 fx 더하기 gx. 자,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판별식 D를 써서 우리는 짝수 공식 얘가 0이다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게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나왔고 요거 이꼴 0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돼요.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돼줘야 되지? 27이 돼주면 되죠. 자, 그럼 얘가 27인 거니까 2a는 24가 돼주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가 12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게 gx였잖아. 여기가 12x 플러스 12가 gx가 되는 거야. 자, 근데 f 누구 값? 3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f3이라는 애는 얘가 넘어가면 f3 되는 거죠. 그러면 x 대신에 3 대입하니까 3 곱하기 3, 3 빼기 2는 1. 그리고 더하기 3에 더하기 g 뭐가 돼요? 3. 이게 f3. 자, 근데 우리 지금 f3 구하는 거잖아. 그럼 g3도 구해줘야겠네. 얘가 gx였어요. 그래서 gx 12 곱하기 3 더하기 12 요렇게. 그럼 계산하니까 3, 3은 9 더하기 3 하면 12 더하기 36 더하기 12 그러면 24지. 더하니까 6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5번. 자, 18번 볼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 대소관계는 저렇게 되고요. 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 일단 조립제법을 할 수 있나요? 개수들을 한번 써보면 3차, 2차, 1차, 상수. 보니까 2로 돼요. 그쵸? 2 나오면 2k, 마이k 되면서 없어져. 요렇게. 자,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x는 2가 나왔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의 두 근을 x1, x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두 근의 합을 알 수가 있어요. x1 더하기 x2가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x1하고 x2하고 지금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요 안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타에다가 저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2 알파 플러스 2가 되죠. 얘는 2 감마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넘겨볼게요. 2의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요.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이죠. 그러면 x1 곱하기 x2 즉 알파, 베타, 감마지. 그러면 알파 곱하기 감마가 뭐가 된다? k가 된다 라는 것도 우리는 얻은 거지. 자, 그리고 요게 뭐였어? 알파 더하기 감마였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감마는 4다.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알파와 감마를 알 수 있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해서 더해볼게요. 2알파는 3이 되고요. 알파는 2분의 3이 됩니다.
알파가 2분의 3이죠. 그러면 감마는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둘을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5를 나시면 4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수 K값은 이렇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차함수 fx 제가 있대요. 실수 K에 대해서 저 범위 안에서 이차함수 fx의 최대와 최소값의 차가 gk라 할 때 함수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가조건 보니까 g3이 a래요. 그럼 g3이 해당되는 애가 뭐가 되냐면 지금 k 자리에 3이 들어간 거고 k 자리에 3을 대입해 보시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의 차가 뭘 만족한다? A를 만족한다 라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fx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축에 접하면서 대칭축 x는 b가 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그린 이유는 두 양수 a, b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어. 자,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지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뉘어지겠지. 일단 3하고 5가 이렇게 그때 F3과 F5가 딱 같아질 때를 볼게. 자, 그럼 그때의 B값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가 4일 때 우리는 가조건을 지금 만족을 시키는 거고 3부터 5까지 이 범위 안에서 그럼 최대값은 F3 이꼴 F5가 같은 거고 최소는 꼭지점, 즉 0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B값 찾았고 A값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 보면은 G2 더하기 G6이 3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G2라는 거는 K값 대신에 2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 4부터 보시면 돼요. 지금 얘는 만족을 하는 거거든. 가조건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지금 나조건까지 다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만족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3에 A에 3- 지금 B 이거의 제곱이 최대고 최소값은 0이고 이게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인데 B값이 지금 뭐가 돼요? 4가 되면 3 빼기 4의 제곱은 1이 맞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럼 이제 나조건 보시면은 G2는 2부터 어디까지? 4까지예요. 그러면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지. 그럼 2부터 4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보면 최대는 2를 넣은 값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A의 2-B의 제곱이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가 4니까 0이 되겠죠. 그냥 안 쓸게. 그 다음 6을 대입을 하시면 6 대입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부터 8까지예요. 그래서 6부터 8까지 보면은 8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최소는 6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6부터 8이니까 그러면 빼야겠죠. A의 6-B의 제곱. 근데 이게 뭘 만족한대? 나조건 보니까 32를 만족한대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B가 뭐일 때를 찾았냐면 4일 때잖아. 여기다가 다 4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A값 구할 수 있겠다. 자, 2 빼기 4는 마이너스 2지. 얘를 제곱하니까 4. 그래서 4A 더하기 얘는 16A. 얘도 4A인데 마이너스 4A 되면서 없어지겠네요. 그럼 부호가 반대인 애들 4A 마이너스 4A 없어지면서 16A가 32입니다. 그러면 A 값은 뭐가 된다라는 거?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양수 맞죠? 자, 근데 지금 이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F6 값이에요. 그럼 fx라는 애가 요 첫 번째 요 그림일 때 보니까 가나 조건 다 만족시키는 A, B를 찾은 거죠. A는 2가 되고요. B는 4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F6이라는 애는 2의 6-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그림에서만 본 거고 나머지 케이스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가 3하고 4 사이일 때를 볼 거예요. 그럼 3하고 4 사이일 때를 보시면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요렇게 3하고 5가 잘리겠죠. 그래서 그림이 여기 3, 여기 5. 자, 그럼 이때에는 우리가 가족권을 이제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3부터 5까지에서 최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5를 넣었을 때가 가장 큰 값이죠. 그러면 A의 5-B의 제곱, 얘가 최대고 최소값은 꼭지점이 포함되는 거니까 안 쓸게요. 0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B의 제곱이 뭐가 돼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5-B는 1이거나 또는 5-B는 -1이 돼요. 자, 그럼 이때 B값은 4가 나오고요. 이때 B값은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B의 범위가 3하고 4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만족하는 B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세 번째는 반대. 요렇게. 3이 더 높고 5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럼 이때 B의 범위는 4하고 5 사이에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겠어? 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B가 4하고 5 사이일 때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여기죠, 꼭지점. 근데 최대가 3을 넣었을 때예요. 그럼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면 A에 3 넣었을 때는 거니까 3-B의 제곱이 뭘 만족하는 거? A를 만족해야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럼 3-B가 1이거나 또는 -1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B가 뭐가 나오냐면 2거나 4가 나와요. 또는. 근데 만족하는 범위 없죠. 그래서 이때도 탈락.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보면은 이번에는 B가 여기 있는데 3하고 5의 범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3하고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5번 마지막 보면은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3이 있고 이쪽에 5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B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때 B라는 애는 3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우리가 3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등호를 3에 빼줬지 여기. 여기다가 등호 붙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따질 건데 이때는 알다시피 3을 넣었을 때가 최대, 5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최대와 최소의 차를 이제 우린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보시면 A의 3-B의 제곱 빼기 A의 5-B의 제곱. 이게 최대값, 최소값의 차. 얘가 뭘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이렇게 그냥 지울게. 그럼 얘는 뭐가 되니? 3-B의 제곱, 5-B의 제곱인 거니까 합차 공식으로 써보면은 둘이 더하면 8-2B가 되고요. 둘이 빼면 없어지고 곱하기 -2. 얘가 뭐가 돼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2B라는 애는 뭐가 되면 되냐면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고요. 2B라는 애는 2분의 17 이런 식으로 되고 B라는 애는 4분의 17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네요. 16 더하기 1 맞지? 자, 근데 요거는 4, 16인 거니까 4점 땡땡땡인데 요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얘도 탈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얘도 보시면 5를 넣었을 때인 거니까 a의 5-b의 제곱 빼기 얘가 최소죠. 그래서 a의 3-b의 제곱이 뭘 만족한다? 요렇게 만족해요. 자, 그럼 얘도 합차 공식으로 쓰니까 8-2b 되고 그 다음 둘이 빼면 없어지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2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를 만족한다? 2분의 1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8-2b가 2분의 1인 거고 이 b라는 애는 2분의 15가 되면서 b는 4분의 15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 얘는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케이스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그림을 다 그려봤는데 가능한 건 몇 번밖에 없었다? 1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답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럼 F 우리가 무슨 값? 6값 구했던 거. 답은 8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20번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A인데 A가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다. 자, 근데 두 이차함수 fg에 대해서 f3 = g3이 같고요. 함수 hx가 x3을 기준으로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hx가 어떻게 그려질지 찾아야겠지.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 가조건 보니까 y는 hx 그래프랑 y는 f0이 만나는 x좌표가 0, 4, 12분이래. 자, 그리고 f3이랑 g3이랑 같다라는 것과 가조건을 우리가 보시면 fx, gx는 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x는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f, 하나는 g예요. 자, 근데 fg를 그릴 건데 y는 f0이 만나는 x좌표가 0, 4, 12분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f0이 여기라고 할게요. y는 f0. 자, 얘하고 hx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3개뿐이지. 0은 이쪽에 있겠지? 3을 기준으로. 4하고 12는 여기 있겠죠. 근데 3개에서 만난대. 그러면 한쪽이 접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여기는 3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x가 여기가 4고 여기가 뭐가 된다? 12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그래프가 f가 되는 거고 3보다 클 때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야. 그래서 f, x 0이죠? 이거 x값이야.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이지 이게. 이 점의 y좌표가. 그래서 y는 f0과 만나는 게 0, 4, 12분이다. 요 뜻인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y는 hx 그래프랑 y는 2x-8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저렇게 되었어요. 알파, 3, 베타. 3에서 만난다.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의, 그러니까 증가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있을 때 y는 2x, 우리는 누구 그려 지금? 마이너스 8.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hx 그래프랑 만나는 요 세 점이 있는데 하나가 뭐래요? 알파, 하나는 3, 하나는 베타. 요 말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뭐 구해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래요? 6이다 라는 조건을 줬고 h-2랑 h5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차 항의 계수가 지금 뭐다라는 거 알 수 있어? a래요. 그럼 얘를 먼저 우리가 써보면 fx는 a x제곱 플러스 f0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gx라는 애는 최고차 항에서 똑같이 a잖아. a의 x-4, x-12죠. 그리고 플러스 f0.
이렇게까지 FG를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요 직선과 fx랑 만나는 두 교점이 3하고 알파예요. 그럼 얘를 또 써볼게. 여기다 써보면 ax제곱 플러스 f0 이게 fx 다음 직선은 2x-8 얘를 정리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f0 이꼴 0 이거의 두근이 알파하고 뭐라는 거야? 3이다 라는 거죠. 그럼 두근의 합은 뭐가 되냐면 a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gx하고 볼게요. 그러면 a에 이거 이꼴 2x-8인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꼴 0. 그래서 여기서도 두근이 뭐가 된다? 베타하고 3이죠. 그러면 베타 더하기 나는 3을 구해볼 건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a인 거니까 a분의 x항에 있는 계수 보시면 되는데 이거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16a 될 거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16a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자, 근데 이 둘을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지. 왜? 조건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려줬으니까 얘네들을 더하시면 좌변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등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볼게요.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고요. 분모가 같네? a분의 2 더하기 16a 더하기 2 하니까 16a 더하기 4 돼요. 자, 근데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라고 얘기해줬냐면 6이었나요? 6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6입니다. 그러면 12가 되네요. 이쪽이 12. 그럼 a 곱하니까 12a는 16a 플러스 4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4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파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a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베타 값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나 누구 구해야 되냐면 h의 마이너스 2하고 h의 5 값을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그래프가 hx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0보다 왼쪽이니까 이 그래프에 두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뭐야? f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가 돼요. f의 마이너스 2는 4a 플러스 뭐가 돼요? f0이 되는 거고 h의 5라는 거는 4보다 큰 값인 거니까 g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g의 무슨 값? 5 값을 넣으면 돼요. h5니까. 그러면 5 하니까 5 빼기 4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a인데 사실 아까 a가 마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7이죠. 그리고 플러스 f0 돼요. 자, 여기도 a가 마이너스 뭐였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7 빼기 4 하면 뭐야? 둘이 더하니까 3 더하기 2f 뭘 구하시면 돼요? 0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f0은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 볼게요. 아까 내가 알파 값 구해놨죠. 자, 그럼 이 알파라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돼요. 그러면 두 근이 곱자리에 얘가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지.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뭐가 돼야 되냐면 a분의 8 플러스 f0이 두근의 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곱해줘서 그냥 f0이 뭐다? 7이다 라는 걸 얻었네요. 그럼 f0이 7이지. 그러면 이 7에 14 더하기 3 하니까 답은 17.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서로 다른 4종목 A, B, C, D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활동을 할 거야. 조건들이 막 있어요. 보니까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 가족관 보시면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나조건 보니까 종목 A와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아야 되고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A, B, C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고 D는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게. 자, 근데 보면 가족관 보니까 각 종목은 적어도 이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에 있고 화요일에 있는데 선택할 때 적어도 이틀을 써야 되는 거니까 A가 요렇게 뭐 B가 이렇게 적어도 이틀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비는 날도 있으면 안 돼요. 다 빠짐없이 우리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적어도 2일을 선택하는 거니까 3일 선택해도 되는 거죠. 적어도라는 말인 거니까. 2 이상이야. 자, 그럼 지금 보면 나 조건의 A와 B 종목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A하고 B를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조건 때문에. 같은 종목 A와 B, 그러니까 종목 A와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와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눠야겠다. A를 이틀. 그냥 A 2일 이렇게 쓸게. B 2일.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2일, B 2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A를 월요일, 화요일에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B는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요일에 A, B는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월화면 B는 수목금 중에 2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A 2일, B 2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은 뭐가 되냐면 월화 수목금 5개의 요일 중에서 이틀 A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 3C 요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0 곱하기 3하니까 이때는 30까지가 나와요. 자, 근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체크했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이렇게 줄게. 그리고 나서 C를 볼 건데 다조건 보면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해야 돼. 자, 그럼 B가 지금 여기 있어요. 수목에. 그럼 C는 둘 중 하나에만 들어가야 되겠지. 왜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C가 들어올 자리는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네. 그래서 C가 들어올 자리는 2개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 선택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줘야 돼. C가 일단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줘야 되고 최소. 얘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 또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나누냐면 C가 이틀 있는 경우. 이틀. 그러면 여기 있기 때문에 C가 선택된 자리 여기서 하나 셌어요. EC1. 그 다음은 여기 왜 안 되냐면 C가 여기 이틀을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비어있지. 그럼 D가 선택해야 되는데 D가 여기 무조건 가도 요일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2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C가 이틀부터 생각을 하시면 EC를 선택했고 금요일에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여기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쟤는 결정권이 없지? 1C1. D를 채워야 되는데 D가 들어올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하나씩 있으니까 나머지 다 어떻게 줘야 돼요? 채워 넣어줘야 되겠죠. 저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러면 어차피 한 가지죠. 그러면 걔는 안 곱해줄게요. 그러면 2C1 곱하기 1C라니까 얘는 뭐가 돼? 2가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는 2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C가 3일. 자, C가 3일은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C1 곱하기 여기는 채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쟤는 선택권이 없잖아. 1C1 안 쓸게. 그냥 1은. 그 다음
이틀 갔으니까 하루 더 가져야 돼. 그럼 하나, 여긴 빼야 되겠지? 같은 요일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B하고 EC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EC1이 돼요. 그럼 이건 몇 가지? 4가지가 돼요. 자, 그럼 C가 4일은요?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 선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어줘야 되겠죠? 일시일 안 쓸게. 그 다음 여기 들어가줘야지. 얘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걔도 한 가지니까 안 쓸게. 그러니까 일시일, 이시일인데 뭐 쓸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때 얘 또는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2 더하기 4 더하기 2 그리고 여기에 가지수 30까지. 그럼 이때는 4 더하기 4니까 8이지. 8, 3, 24 해서 240까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A가 3일, B가 2일. 그럼 우리가 5C3 곱하기 요일 선택하는 거 2C2. 얘가 되는 거고 얘는 5C랑 같죠?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C가 2일 있는 경우. 자, 그럼 우리 또 지금 여기 보면은 A가 3일이고 B가 2일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다시 해주면 A가 3일, B가 2일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C라는 애는 B하고 한 요일만 같아야 돼요. 그럼 이때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줘야겠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틀 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긴 가면 안 되고 3개 중에서 하나 C가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C1, C가 이틀 갔을 때. 그럼 여기 갔다고 칠게. C가 이틀인 거니까. 그럼 나머지 D는 그냥 그거에 맞게 들어가주면 돼. 여기. 그쵸? 하루에 2개.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 6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C가 이번에는 뭐? 3일 될 때. 마찬가지로 이 C일은 똑같아요. 이 C일,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 선택했어. 그 다음 여기 선택하면 안 되고 3일인 거니까 여기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를 선택해줘야겠죠. 그러면 3C2가 돼요. 그럼 얘도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가 돼요. 자, C가 4일 되면은 똑같이 2C1에 얘가 빠지면 여기 3C 뭐가 돼? 3이 되는 거 보여? 여기 2C1 가지고 만약에 4개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은 D가 어떻게 되냐면 D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 채워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어때? 다 2개가 채워졌으니까 D가 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10 곱하기 12 하니까 얘는 몇 가지? 120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세 번째 A가 이번에는 2일 그 다음 B가 며칠? 3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C 곱하기 3C3이 되고 이거는 10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C가 2일. 그러면 A가 2일 지금 보면은 B가 3일이에요. A가 2일, B가 3일인 거니까 A가 이틀, B가 3일 이런 식으로. 그럼 C가 선택하는 거는 3C1이 되겠죠. 그래서 C가 2일일 때 3C1. 그 다음 요 두 자리는 가면 안 돼. B하고 C는 안 되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가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2C1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C1. 그럼 얘는 몇 가지? 6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나머지 D가 이렇게 채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C가 3일. 그러면 3C1은 똑같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여기 2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C2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 3가지. 그리고 C가 4일은 마찬가지로 여기 갈 수가 없죠. C가 4일 되면 3C1하고 나머지 얘네들 가면 안 되고 2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10에 6 더하기 3하니까 얘는 몇 가지? 9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240 더하기 120 하면은 360 더하기 90 하니까 총 450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가족권 보니까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중 7의 개수가 몇 개래요? 1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에 7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니까 7이 올 수 있는 게 하나야. 그럼 우리가 케이스가 7이 100의 자리에 올 수도 있고 10의 자리에 올 수도 있고 1의 자리에 올 수도 있겠네. 나머지는 없죠. 각 자리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나조건 보니까 1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래요? 1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는 홀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홀수의 개수를 세볼게. 여기 올 수 있는 거. 홀수는 1, 3, 5, 7, 9 이런 애들이 홀수인데 7은 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7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각 자리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개수는 4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는 아무 수나 와도 되잖아. 그럼 0부터 어디까지? 9까지가 있어요. 그럼 10개인데 7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9개 되죠. 그래서 여기는 36가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는 홀수가 와야 되는데 1과 누굴 빼? 1이 아니라 7을 빼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4가지가 되고요. 여기도 뭐가 돼요? 4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16. 자, 이쪽에도 홀수가 와야 되는데 7 뺀 홀수는 4가지고요. 7 뺀 나머지 수는 9가지죠. 그래서 몇 가지? 36가지. 다 더해야 되겠지? 72 더하기 16 하니까 답은 몇 가지? 88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27번 볼게요. 양수가 아니고 상수. 상수 A에 대해서 fx를 제로 나눈 나머지가 제래요.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다시 볼게. 상수 A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몇 차인지 몰라요. 근데 힌트 줬죠? fx를 뭘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지. 그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1차 또는 상수가 돼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설정할 때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 아직 몰라, 그치? 근데 2차식으로 둘 거야. 자, 근데 걔를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 있어. 왜요? 나머지가 얘래요, 얘. 그럼 얘가 나머지가 1차 이하, 1차거나 상수여야 되는데 이 2차 녀석이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2차로 나누는데 2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 나머지가. 그럼 얘를 없애야 돼, 6x제곱. 그럼 이 fx에 2배를 했을 때 6x제곱이 사라지게 하려면 마이너스 6x제곱이 등장해서 지워지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럼 fx를 우리가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x제곱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플러스 뒤에는 모르니까 bx 플러스 c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식을 보면 요거를 뭘로 나눴냐면 얘로 나눴어. 근데 얘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요. 근데 나머지가 2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식 썼을 때 뭘 대입하고 싶었죠? 뭘 대입하고 싶었지? x 대신에 qx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지워질 수 있는 x, 즉 5하고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그러면 첫 번째 x 대신에 5를 대입을 해보자. 5 대입하면 좌변에 대입하세요. 일단. 그러면 f5의 제곱 마이너스 2f5 더하기 3은 5 대입하니까 지워지죠? 누구만 남아요? 2 요렇게요. 그러면 이 2를 좌변으로 넘기면 3 빼기 2니까 1 되죠? 1. 자, 얘 봤더니 인수분해 되잖아. f5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0 요거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의 마이너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의 5가 1이다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x 대신에 뭐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의 2번은 제곱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이렇게 남죠. 그럼 얘 1로 넘어가니까 3 빼기 2 하니까 마찬가지로 1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얘도 어때?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0이에요.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뭐가 돼요? 1이 된다라는 걸 찾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통해서 f의 5가 1이고 f의 마이너스 1이 1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미지수 두 개 나오니까 연립하시면 bc 값 구할 수 있네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f의 5부터 대입해볼까? (25) 곱하기 마이너스 3 75 플러스 5b 플러스 c 얘가 1이래요.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플러스 c 얘도 뭐래요? 1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뺄까?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72 플러스 6b는 0되죠. cc 1, 1은 지워지니까. 그러면 6b가 뭐가 돼? 72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라는 애는 12가 됩니다. 자, 그럼 b값 구했으니까 c값도 구할 수 있지. 여기다가 12를 넣었어. 그러면 c-15가 1인 거니까 c는 뭐가 돼요?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fx 값 구했지. b가 뭐냐면 12고 c가 뭐냐면 16이에요. 자, 근데 나는 fa 제곱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f의 a 제곱이라는 애는 fx를 x-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저렇게 나와 있지. 그럼 요거네. 여기다 쓸게. 식을 써보면 몫은 모르죠? 몫은 모르니까 그냥 네모나 쓸게.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식을 쓴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를 집어넣어 보면 fa라는 애는 2fa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얘 이렇게 되니까 이 fa죠. fa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자, 근데 fa라는 애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a값 구할 수 있어요. x 대신에 a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 얘 그냥 다 넘길게. 6a 제곱 마이너스 4는 0. a에 관한 내림차수를 정리하면 3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3으로 약분되죠.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뭐가 돼요? 0이 돼요. 완전 제곱식이죠. a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0이 돼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2의 제곱값은 f 4값.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의 4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16 48 플러스 16 요거 뭐야? 48이지. 48.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 16만. 그래서 답은 16이 됩니다. 자, 28번 볼게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A라고 한다. m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고요. 실수 m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5를 지난대. 그러니까 원점 지난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L1이 쭉 그었어요. 이거 L1. 이 L1이 뭐래? y는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두 점 중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B다라는 뜻이에요. 점 A를 지나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m인 직선 L2가 그치? 두 점 중에서 A가 아닌 다른 점이 C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점 BC에서
B, C에서 수선의 발 내린 이 점들이 각각 D하고 E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각형 넓이가 S1, S2야. A, E, C, A, E, C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1 빼기 S2가 최대값이 쟤래. 그래서 둘이 곱하래. 자, 그럼 S1, S2를 구하기 전에 좌표들을 찍어볼게. fx가 지금 뭐냐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자, x절편 구하기 위해서 얘 일단 2분의 1 x로 빼면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보여?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이게 0이 되는 x값은 0하고 4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이때 만나는 a값은 4,0이다 라는 걸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인 거니까 L1은 우리가 y는 mx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L2 직선은 기울기는 같아요. 근데 x절편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4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교점을 찾아줘야겠죠. 일단은 y는 mx라는 직선이랑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랑 mx랑 교점을 지금 찾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mx 이꼴 0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요. x로 묶으니까 2분의 1x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x니까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이때 x값은 여기서 0 나오고 얘가 0인 건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가 0이 여기 나온 거고 또 다른 b라는 점의 x좌표가 2m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b의 좌표를 여기다 넣어야겠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랑 누구랑 m의 x 마이너스 4 이거의 교점을 이제 또 찾아야겠죠. 그게 지금 뭐야? a랑 c 나왔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꼴 0.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 2분의 1 x로 빼가 x.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되지. 마이너스 4 해야 되지? 그래야지 2x 되죠.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mx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m. 그래야지 약분돼서 마이너스 mx 되고 플러스 4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잠시만 x 마이너스 4로 빼자. 미안. 여기서 x 마이너스 4로 뺄게요. 저렇게 2분의 1 x로 빼니까 여기 x가 없어서 공통인수가 없었어. 자, 그럼 이렇게 빼면 여기서 얘는 뭐가 되지?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그래서 여기 2분의 1 x 되고 여긴 뭐만 남아? 마이너스 m 이렇게. 그럼 얘가 4가 나오는 거고 0이 되는 x값 4가 나오고 얘가 되는 x는 뭐가 나와요? 2m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나왔고 이 c의 교점의 x가 2m, 여기다 넣어야겠지? m의 2m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럼 이제 S1 구해보자. S1 2분의 1 곱하기 자, 보시면 4 마이너스 2m이죠? 자, 높이는 여기 y좌표. 얘에서 얘 빼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붙지. 그러면 마이너스 빼니까 그냥 4 마이너스 2m으로 이걸로 바꿀게. m의 4 마이너스 2m으로. 그 다음 S2 2분의 1 곱하기 D가 X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요. 그럼 2M이죠?
그리고 y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둘을 뺍시다. S1 빼기 S2. 자, 그럼 정리할 건데 얘 약분시켜보자. 일단 여기 2 약분되죠. 그럼 여기는 m제곱에 2m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얘는 지금 보니까 2 약분시키자. 선생님 지금 계산을 멈췄어. 자, 할게. 2분의 1에 2-m이잖아. 그러니까 2-m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전개하니까 8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m 하니까 마이너스 8m 플러스 2m 제곱 여기에 m 한 거죠. 그럼 결국은 m 8m 마이너스 8m 제곱 플러스 2m 세제곱 뺄게 마이너스 2m 세제곱 마이너스 4m 제곱 이게 S1 빼기 S2. 자, 그럼 보시면 2m 세제곱 마이너스 2m 세제곱은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지금 12m 제곱 플러스 8m 이렇게. 자, 근데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지? 큰일 날 뻔.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최대값. m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0부터 어디까지였어요? 2까지의 범위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눈치채셔야겠죠? 최고차인 계수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2차야. 위로 물러간 포물선인데 걔가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어디서 가질까? 꼭지점의 좌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중에 뭐 어디 값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꼭지점이겠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에 m 마이너스 8x가 돼야 되잖아. 3, 4, 12. 2배 하면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나가?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제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9분의 12.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근데 m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이 사이에 지금 포함되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럼 얘가 9분의 10인데 약분 3분의 뭐야? 4네. 그래서 PQ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 4, 12가 됩니다. 자, PQ는 서로소인 자연수기 때문에 약분을 시켰어요. 29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6장의 카드를 택해서 왼쪽부터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A1부터 A6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또 하나는 A 빼기 B 빼기 C. 근데 얘가 다 뭐래요? 모두 5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저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볼까? 지금 보시면 100A1 그러면 10으로 묶을게. 그러면 10A1 더하기 10A2죠. 그러면 A2 그 다음 A3은 따로 쓸게 안 묶이니까 A4에 10 곱해져 있지. 그럼 A4 그리고 나머지 A3, A5, A6 얘가 뭐가 돼야 된대요? 5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얘는 지금 5의 배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주면 돼요? 5의 배수가 돼주면 돼요. 그럼 얘를 OK이다 라고 쓸게요. 다음 또 A 빼기 B 빼기 C 얘도 5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뺄게. 그러면 또 10으로 묶으니까 10A1 빼기 A4 얘도 안 썼구나. 얘 쓸게. 10A2니까 플러스 A2, 10A2 A2 그 다음 빼기 A4죠. 그리고 A3은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6 이렇게 돼요. 얘도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 5의 배수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요? 5의 배수. 그럼 얘는 5L이다.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네들을 빼볼게. 빼면 A3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2배의 A5 더하기 A6 되고요. 얘는 5로 묶이면서 K-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5 더하기 A6이라는 애가 5의 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5 더하기 A6은 5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A5 더하기 A6은 10 될 수 있고 8까지인 거니까 A5 더하기 A6, 7 더하기 8, 15까지가 되겠네요. 그 이상은 안 되겠죠?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A5 더하기 A6이 될 수 있는 거, 5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찾아보면 1부터 지금 8까지 있는 거잖아, 숫자가. 조합 1,4, 2,3, 3,2, 4,1 요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지금? 4가지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A5는 1이고 A4는 지금 뭐야? A6이 뭐야? 4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A5가 1이고 A6이 4다. 이 뜻이지, 1,4가. 근데 1 더하기 4 더하기 A3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또 5의 배수가 돼줘야 돼요. 그럼 그때 가능한 값은 A3은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겠죠. 1부터 8까지의 수 중에서. 그 다음은 뭐가 돼? 10이 없잖아. 그러니까 A3은 5예요. 그래서 이때 A3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나머지 이거는 4가지고 안 끝났지? 몇 개 숫자 남았어? 3개 썼으니까 3개 남았겠죠? 6개 선택했던 거였으니까. 그럼 그 3개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 빼니까 5개 남죠? 그럼 5개 중에서 순서 생각해서 3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5P3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나머지 5P3.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얘는 뭐가 돼? 60까지. 60 곱하기 4 하니까 총 몇 가지? 240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 8하고 2. 제일 큰 숫자 카드가 8이었죠. 그러면 2,8, 3,7, 4,6, 5,5는 안 되지. 왜냐면 같은 걸 중부터 지금 뽑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6,4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10 더하기 2 더하기 8 해서 A3이 될 수 있는 거는 5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3가지 또 선택해줘야 되는 거니까 5P3이 됩니다. 그럼 얘는 60 곱하기 6, 360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7,8, 8,7밖에 없죠. 제일 큰 카드 숫자가 8인 거니까 15 될 수 있는 건 이 2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7 더하기 8, 15고 A3 더하기 15가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저 숫자 카드에서 될 수 있는 A3은 5밖에 없고요. 2가지 곱하기 5P3이 되는 거죠. 120가지.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우리는 더해줘야겠죠. 그럼 더하니까 얘는 둘이 더하면 600, 120, 720. 그래서 총 720까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있어요. hx도 있네. 자, gx하고 hx는 기울기의 곱이 어때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수직이네. 그리고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해요. 양수 A, B이기 때문에 gx가 증가하고 hx는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다. 그리고 fx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그리고 대칭축 x는 4고. 자, 근데 뭘 만족하냐면 알파, 베타의 대성관계는 이렇게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연수 n이 여기 나와 있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이죠.
그래서 그냥 n이 1, 2, 3일 대로 나누어서 볼게. 그랬을 때 4점 A, B, C, D가 주어져 있고 우리 A, C, D, B의 넓이의 최대값이 라지 M, 최소값이 M. 요걸 구하래요. 자, 해봅시다. n이 1일 때 볼게요. n이 1일 때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돼요. fx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게 f지? 이게 f. g하고 h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알파하고 베타의 대소관계가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x-알파의 1승이고 x-베타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져? 이쪽에서 접하고 얘는 수직이어야 되잖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게. 수직.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 여기가 뭐가 돼요? 베타가 되는 거고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gx하고 hx가 뭐가 돼? 교점이 0, 얘가 7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fx랑 gx랑 hx 이 두 개의 교점이 0, 지금 뭐가 돼요? 7이 돼요. 이거 0,7이래. 근데 말이 안 되죠. 여기가 x는 4인데 여기 0인데 4하고 0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자, 그럼 2번 n이 뭐일 때? 2일 때 볼게요. 자, n이 2일 때는 뭐 써야죠? 선생님이 좌변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변만 그냥 바꿔 쓸게요. 우변만. 우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야. 2일 때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저 좌변은 똑같은 거. 그럼 이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요. 제곱인 거니까 둘 다 접하게끔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교점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지. 여기가 x는 4잖아. 접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하게 그려줬어. 여기 수직이고.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 뭐가 돼? 0이 되겠죠. 0,7인 지점. 여기는 4. 여기 말이 되죠. 그럼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야 되겠지. 그래야지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이제 이용할 수가 있냐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지금 보니까 hx고 여기는 지금 gx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이 그래프하고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 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이 직선이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이다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조건을 한번 써볼게. 4분의 1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되고 하나는 요거 쓸까? bx 플러스 7. 또 하나는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자, 그럼 4 곱하면 이거 지울게. 4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4a 되겠지? 4b 되겠지? 4, 7에 요렇게요. 그리고 다 넘길게요. 그럼 부호가 뿔뿔이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되고 얘도 마이너스 될 거야. 이거 이꼴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를 쓸 거예요. 접하니까. 전개하니까 16 빼니까 마이너스 10이고 얘부터 쓰자. 마이너스 4bx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요. 그럼 이쪽 보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4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 플러스 2b죠. 그러면 마이너스 4bx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판별식 d를 쓸 건데 짝수 공식 쓸게요. 4분의 d. 그러면 b'의 제곱하니까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돼요? 0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4, 4, 16 8이 16b 4b제곱 얘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4를 곱하니까 이거 되고 4a 4 곱하니까 여기 4, 4, 7에 28 넘길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여기? 그래서 여기 플러스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이거 이꼴 0. 자, 그럼 정리해보면 16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찬가지겠죠? 16 마이너스 28 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 d를 쓸게.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4x 되고요. 마이너스 b분의 2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야지 b분의 4x 되니까. 그럼 판별식 d 똑같이. 마이너스 b분의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얻은 게 판별식 d 쓴 게 요거죠. 요거랑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연립할 거야. 그럼 다시 써보니까 16b 4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은 0이고요. 쟤도 전개하니까 16, 12, 28 나오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은 똑같아. 그럼 여기서 둘이 곱해서 하면 마이너스 b분의 8이 16b 되죠. 그리고 플러스 b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을 뺄게요. 빼면 지워지죠. 이 둘 연립하는 거. 그럼 16으로 묶으니까 b 플러스 b분의 1. 여기 b 왜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4에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분의 1 뺐으니까 0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b 플러스 b분의 1 b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공통인수 b 플러스 b분의 1로 묶여요. 그래서 b 플러스 b분의 1로 묶으니까 16 더하기 4에 b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a, b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양수다라고 했죠. 보시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b 더하기 b분의 1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얘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0이 돼주면 되는 거니까 b 빼기 b분의 1이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 빼기 b분의 1이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되는 거고 b배하니까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ac 하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생략해야겠죠.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요. 자, 그럼 b 값을 얻었으니까 우리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대입해야지.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아까 만족하는데 아무 데나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할게. 여기다가. 그러면 4 플러스 2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 되는 거 보여?
요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0을 만족해요. 근데 이거 지워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 5, 20.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20 하니까 32가 0이 되면서 a가 뭐가 돼요? 8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a 값은 뭐가 돼요? 8이 돼요. 자,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했고 지금 나는 a 값, b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냐면 매점 A, B, C, D에 대해서 사각형 이제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A라는 지점이 지금 어디였냐면 요거죠. 알파, F 알파. 이게 A예요. 이게 A. 그리고 이게 뭐예요? B예요. 그리고 얘를 수선의 발, X축에 수선의 발 내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C하고 D가 된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야겠지? 여기서 원래 A 점은 뭐가 됐었냐면 이 직선 위에, 감소하는 직선 위에 있었던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 저거야. 그러면 또 근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대입하자. 어디 있었지? 요 방정식. 또 아까 어디였어? 요 방정식. 여기에 A 값과 B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A 값 8 대입해 볼게요. A 값 8, 4, 8에 32 빼기 12는 20이죠. 그래서 여기 대입하니까 여기다 쓸게. x제곱에 이쪽은 20 이꼴 0이고 여기에 4 플러스 2b. 근데 b 값이 뭐가 나왔어? 요거 나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2루트 5 생겨요. 2b 하면. 그럼 2루트 5에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루트 5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5x.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2루트 5 전체의 제곱 이꼴 0이죠. 그래서 2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2루트 5 대입해야지 또. 어디다 대입해요? y다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x 값을 다 찾았으니까 x 대신에 이제 대입하면은 y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게 요건데 이게 어디하고 어디냐면은 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a에 얘가 78.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bx 플러스 7과의 교점이었죠. 요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a 값이 방금 2루트 5 나왔죠. 미안. 증가하는 게 여기죠. 증가하는 거. 2루트 5, 이게 아까 bx 플러스 7이었잖아. 그치? bx 플러스 7, y가. 근데 b가 뭐였냐면 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에 x 플러스 7이 y인데 x가 지금 뭐일 때냐면 2루트 5라고요.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17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의 값이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1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a, 여기 값도 찾아야겠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방금 내가 a 값과 b 값을 찾았고 여기 방정식에서 찾았지? 하면 되고 이 밑에 이제 방정식에 대입을 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 4a 빼기 12는 똑같으니까 20 나오는 거 보이지? 그 다음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이 값은 뭐가 나오냐면 b 값이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8x 그냥 바로 쓰자.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b분의 2의 x거든? 여기 가운데만 구하면 되거든? 자, b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야. 그럼 유리화 시키면은 4 마이너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되겠지?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야. 근데 4 마사 없어지고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되죠. 그래서 결국은
쟤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x 플러스 2 루트 5 전체의 제곱 이꼴 0이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5 콤마 이렇게 됩니다. 또 대입해야지.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됐었냐면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지금 뭐가 돼요? 7. 요거였죠. 근데 b가 뭐였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분의 1. 이거의 x.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지.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7. 얘가 지금 뭐예요? y예요. 근데 x가 지금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2 루트 5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루트 5를 대입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5 대입하면 플러스하고 2 루트 5 이렇게 시키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5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러면 뿔뿔 되죠?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루트 5에 지금 2 루트 5가 곱해진 거야. 그러면 4 루트 5, 17. 이렇게요. 너무 많이 했다, 계산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이건 여기서는 어려울 게 없죠. 그쵸? 방금 한 풀이에서는.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넓이를 구하랬잖아. A, B. 여기 수선의 발레린 거 X축에. 이런 식으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에서 마 2 루트 빼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4 루트 5가 돼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5 곱하기 요거 y좌표끼리 합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4 루트 5, 4 루트 5가 없어지면서 17 더하기 17이 돼요. 그러면 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은 2, 2는 4. 그럼 2 루트 5 곱하기 34니까 2, 4, 8, 2, 3은 6, 68 루트 5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n이 2일 때만 한 거예요, 지금. n이 이제 뭐 남았어요? 3일 때가 남았죠. 자, 그럼 n이 3일 때를 볼게요. 자, 그럼 여기 n이 2일 때는 지울게. 아까 68 루트 5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됐고요. 두 번째 n이 2일 때 우리가 넓이가 68 루트 5가 나왔어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n이 3일 때야. 그래서 좌변은 똑같으니까 안 쓸 거고 16분의 1에 x-알파 얘가 3승, x-베타에 얘가 1승이죠. n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은 fx 빼기 gx 이꼴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고 fx 빼기 hx 이꼴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그 그래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그래프들을 이제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주고 흰색이 없어졌네. 자, 여기가 4예요. x는 4. 근데 알파, x-알파 세제곱이니까 이쪽에서 접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하게 그려줬어. 그리고 어떻게 돼? 얘는 x-베타의 1승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는 접하니까 여기서 접한다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 감소하는 거랑 접하는 거잖아, 이번에는.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줘야겠지. 마이너스 b분의 1 x 플러스 7 그리고 4분의 1에 얘랑 마이너스 b분의 1 x 플러스 7 이거하고 접하니까 판별식 d를 쓸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럼 판별식 d 쓸 거니까 4를 곱하면 x 마이너스 이거 아까 했는데 지웠는데 4a 이렇게 되고요. 여기 4 되고요. 4, 7에 28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x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였지? 그리고 4a 마이너스 요렇게요. 그럼 판별식 D 쓴 거니까 뭐였어? 4 마이너스 b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렇게 돼요. 그럼 이때 정리하면 16, 28 마이너스 4a.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b분의 16.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는 교점이죠. 0, 뭐가 되는 거였어? 7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지금 하니까 저 fx가 0,7을 지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0 대입하니까 16, 4. 그래서 4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7이 된다.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3. 그럼 여기 3 대입하니까 3, 4, 12 하면 뭐가 돼요? 없어졌었네, A3. 그치? 할 필요도 없었다. A가 3인 거니까 여기 찍찍 지워지고 결국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면 되는데 4-2 B분의 2가 뭐가 돼요? 0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B분의 2라는 애가 뭐가 되면 되냐면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B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럼 B가 2분의 1이고 A가 3이다라는 거 찾았으니까 우리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여기 선생님 증가하네. 감소하는 점이기도 하고 증가하는 점이기도 해요. 그럼 그때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방금 요거 한 게 요거와 요거의 교점 좌표 찾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그럼 얘 이렇게 없어진 거고 B가 방금 뭐가 나온 거였냐면 2분의 1이 나온 거였죠. 그러면 x제곱 여기가 없어지는 거 보여?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0, 7이죠. 여기 볼게. 얘는 원래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랑 증가하는 직선. 그러면 b 값이 bx 플러스 7인데 b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x 플러스 7하고 원래 제 4분의 1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 요거와의 교점이 여기 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할게. 그러면 2x 플러스 47의 28은 4 곱하니까 얘 없어지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12 하니까 2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에 28, 28 지워지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이꼴 0이 되면서 x로 묶으면 0 또는 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 곡선과 직선과의 교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x가 10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하시면 y좌표는 12가 됩니다. 그럼 우리 다 했죠. 지금 요거 수선해발 x축에 내렸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여기다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10 빼기 0 10이죠? 7 더하기 1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5가 되고요. 19 곱하기 5 하니까 5, 9, 45 5, 1은 5, 95 그래서 95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인데 우리 딱 돼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죠. 그래서 결국은 만족하는 애가 95였지? 95 플러스 68 루트 5가 결국 m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여기서 p 더하기 q 값을 구해달라라고 한 거였어요. 그럼 95 더하기 68을 하니까 3 하니까 16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잘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한 번 더 해설 강의 들으신 다음에 틀렸던 문제 그리고 또 어렵게 느꼈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 꼭 다시 혼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